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우리 과기부랑 K데이터를 이제 모시고 이제 마이데이터 정책 수립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6개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별로 없으셨어요. 잘 모르셨고. 그때 이제 은행분들, 그다음에 통신사분들 다 만나뵀었는데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올해 제가 또 이제 과기부랑 K데이터 분들이 발전 사업에 이제 마이데이터 이제 또 정책적 지원 사업을 좀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분들이 관심도 매우 많이 가지시고 또 공공 쪽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 기업분들이 마이데이터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셨던 것들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무 때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마이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왔는지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 법제도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쪽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이제 3월에 이제 헌법 개정안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이제는 이제 돌려주자. 여태까지 인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다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정책 사업을 해야 된다 부분도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축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제 과기부가 접근하는 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이 접근하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기부는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프라나 기술 발전, 또 R&D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약간 범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금융 쪽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좀 국정을 하고 계신데, 금융 분야에 특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정보에 한정해서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 관점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마이데이터는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이나 주체가 시민한테 있습니다. 그 시민의 이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VOC로 그러니까 우리가 CRM으로 한다는 그런 체계에서는 한계가 많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은 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오남용이 심해지고 뭔가 보호가 안 돼서 반대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홍보나 또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처 간에 약간의 좀 컨플릭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기부가 올해 이제 시청 사업을 8개를 내보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헬스케어 쪽이 있는데, 헬스케어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주관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기부가 하는 게 적합한지 약간의 의문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접근하고 계시지만, 신용정보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만 마이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다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그런 의문사항과 또 정부 부처 간의 그런 정책적인 그런 미묘한 갭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도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저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본법을 수립하는 그 특별법 형태보다는 기존법에 대한 개정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젠가요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데이터 3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나왔고요. 근데 마치 데이터 3법이 되면 마이데이터가 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도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 그건 결국에는 신용정보라는 한정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영역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흡한 거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GDPR이라는 어떤 하나의 법 형태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그런 활용까지 보장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간정보기본법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에 대한 기본법도 있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까지 있고 또 산업진흥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법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법을 더 추진한다고 하면 저런 식의 특별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법 하에서 마이데이터를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법들이 개정이 돼야 돼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될 수 있을까? 뉴스에 보시면 뭐 개인정보법도 개정된 거 이제 데이터 상법이 있고 또 민법에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뭐 소유권 얘기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뭐 위치정보법이나 저작권법, 뭐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런 수많은 법들 하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가고자 하는 마이데이터 관련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어렵지 않나. 차라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정보법만 하나만 보겠는데요. 이게 신용정보법의 이제 개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신용정보 관련 사업 정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 명확함 및 활용 범위 확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중복 내용 방지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하는 부분, 정보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련 사업에서는 이제 신용정보업에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4개의 기존 이제 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하겠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마이데이터인데 신용정보에 한정해서 이거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즉 지금은 이제 뭐 스크린 스크래핑이 다 되잖아요. 법적인 이제 아직 제약도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스크린 스크래핑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이제 법 전문가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이 안 되고 공정한 오픈 API나 어떤 별도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경영 규제도 폐지하고 뭐 책임 요건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를 명확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신용정보의 개념이 되게 분명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데이터 활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없애고 뭔가 하지만 또 무분별한 확장도 방지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형 조치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활용 여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게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별화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가명화된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이 지금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복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일원한다든가 그런 법 간의 어떤 충돌들을 이제 방지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제 이런 강화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신용정보라고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마이데이터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7년, 18년, 19년 많은 기업들을 만나 뵀거든요. 한 50군데 넘을 것 같아요. 그 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셨던 이제 그런 주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개 정도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은 허가제인가? 이 질문을 이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마이데이터업인가? 신용정보 외에 다른 정보나 데이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기관이 허가를 해주는 것인가?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타 산업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 세부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이제 제한적입니다. 아직 신용정보법 통과는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 신법법에서도 신용정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허가제예요. 이거는 허가제고요. 하지만 나머지 지금 영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법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어 정부가. 근데 영역별로는 현재 법들이 존재하잖아요. 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의료법에서는 이제 개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나의 어떤 좀 민감 정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의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보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활용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도 되냐 안 해냐 안 돼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저에 관련된 이제 자문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다. 즉 활용이라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내 건강정보 올려도 되냐라고 봤을 때 올려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의 현행법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정보법들도 이런 어떤 법 시행령 규칙 뭐 내려가지만 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고 활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법 체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이 접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괜히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답을 명확하게 드리면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제한은 많다. 그리고 금융의 신용정보 중심으로 허가제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 다른 쪽 영역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소유권이 나왔는데요. 이제 세부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된 타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서비스 제공 기업에도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타기업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열사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스크래핑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업 서버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스크래핑을 못하게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크래핑을 이제 하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 소유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 소유권은 개인이 가집니다. 개인이 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마이데이터 권리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정정권, 열람권, 삭제권, 반대권, 처리 거부권, 이동권도 있지만 소유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한테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현행법에 데이터 소유권을 정의한 법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데이터 보유에 의한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그냥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기업,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뭔가 저장을 한다는 거는 은행이 고객과 계약을 맺어서 고객의 권한을 위임받아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지만 은행은 고객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은행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는 암묵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DPR에서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암묵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보유가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걸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가지 영역을 보시고 나중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한테 어떤 혜택, 고객의 권리를 보증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발생시킨 데이터를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이 데이터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개인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활용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프라이버시 권한을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활용에 의해서 발생한 혜택을 줘야 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켜줘야지 이제 저는 개인의 권리를 기업이 정말 이렇게
보장해주고 뭔가 존중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쪽도 보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개인과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보유에 대한 것들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고객하고의 계약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에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명확한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사 간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 A사에서 여러 자산 운용사의 상품 판매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고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시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만 판매하는 것이 이런 계열사 미뤄주기 등의 관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가? 또 이제 뭐 신용정보 외에 다른 거는 이제 허가를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거죠. 이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이동권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의 기업, 그 기업의 경쟁사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거를 안 주고 해당 기업의 계열사, 자매회사들한테만 그 고객 정보를 활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우선은 공정거래 위반의 이제 소지는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계약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국내법에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화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사항에서 위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한테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막 요새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동의하면은 뭐 대여섯 가지 막 딱 뜨고 한 번에 동의하겠습니까 하면 그것만 누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별도 화면으로 알림이 딱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고객이 동의가 되면 이제는 계열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가능하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제방지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제3자가 이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정경제방지법 2조 1호의 카목을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모호하지만 이 소지는 충분히 있다. 공정거래 위반 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서 가능하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그래서 지금도 동의를 받아 제3자 마케팅 방안 등에 활용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동의 방식이 필요한가? 아니면 현행법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답은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고객한테, 그러니까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고요. 민간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받아야 되고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수집 이용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접근 권한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마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제 기업별로 어떤 데는 뭐 이거랑 받고 어떤 데는 얘만 받고 막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집 이용 동의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기본이고요. 민간 정보는 이제 나의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이 민간 정보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내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5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집한다 그러면 얘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목적의 수집 이용 동의, 즉 제3자 마케팅을 위해서는 얘도 받아야 되고요. 또 접근 권한 동의는 사용자의 핸드폰에 접근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막 서비스 쓰시면 막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면 이제 동의를 이제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는데,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그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서비스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3자의 구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업이 데이터 보유 기업한테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개인 신용정보 획득 동의 방법 혹은 제3자 대리 동의 방법 또 열람 이임 동의 방법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GDPR 유럽하고 다른 얘기는 유럽은 데이터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 없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갖고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 의무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객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법률 관계나 어떤 그런 그 상호 협약이 되어 있어서 MOU라든가 맺어져 있어서 그런 그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처리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열람이임동의밖에 안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열람이임동의하면 그냥 팩스 줘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뭐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면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디지털화가 안 됐잖아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공기업이 또 서드파티한테 주려면 이런 동의를 또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은 한데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통신사를 갔는데 통신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은 40대 후반 아저씨를 타겟으로 한대요. 그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통과가 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서비스하기가 힘들다. 그럼 40대 후반 아저씨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까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실과 법과의 괴리는 이제 있는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K데이터와 함께 연구를 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이 다섯 개는 꼭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먼저 동의, 그리고 인증, 데이터 이용, 이용 내역 관리, 데이터 관리. 이 5개는 반드시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화하고자 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꼭 구현해야 되는 요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는 당연히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명시적이고 선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약관도 읽기 쉽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증.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공인증서의 문제를 떠나서 인증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인증은 개인에 대한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인증 두 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 이용, 즉 API를 하든 다운로드, 스크래핑을 하든 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수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관리. 내가 고객이 내 데이터를 당신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마무리 내용으로 그럼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한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제 마이데이터 하나의 어떤 서비스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도 없고요. 그거 자체가 잘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분들이 지금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다 데이터 허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 저 단일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거는. 그죠? 그러면 데이터 허브라는 거로 했을 때는 활용 가능성이 더 많다 보니까 허브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이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허브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데이터는 금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마이데이터 허브의 그런 서비스나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 허브. 이거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그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약간 뭐 동떨어진 시장이거나 아니면 별도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거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는 어떤 정말 그 터전이기 때문에 이것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연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8개 올해 실전 서비스 한 데 중에 헬스케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병원하고 내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병원하고 병원에서 내 거를 관리해주고 내가 다른 병원에 가면은 그 개인 건강 정보가 연결해서 별도의 의사들이 또 진료 잘할 수 있게 이런 부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CT랑 연결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부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 무슨 세종이나 부산에 연결되면 그런 것들을 지역 병원하고도 연결시키고 또 그때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를 이제는 어떤 범용적인 큰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는 CT와 연결해서 보는 게 저는 제일 합리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서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도 본인들 아마존도 자기들 아마존 이커머스 솔루션은 다 클라우드 올렸지만 고객들한테 E2C 서비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데이터 허브를 하는 사업자들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풀필먼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 고객의 데이터가 어디까지 연동되는지, 그리고 고객이 그거를 처리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만 스팟성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풀필먼트 쪽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연결된 거. 이 마이데이터는 AI와 밀접하게 관련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고객에 대한 특화된 분석 쪽. 이런 쪽도 활용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4가지 방향을 드리겠는데, 스마트 시티 허브 등 이런 플랫폼과 융합한 마이데이터 활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첨단 기술 결합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MR 얘기 많이 하잖아요. AR, VR 같은 부분.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도 결합이 돼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비즈라고 제가 썼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마이거든요. 마이. 그러니까 이 도메인은 기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라이프 로그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케어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로 업종이나 산업 간의 이런 협력 파괴 아니면 이동 이런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구현하실 때 예를 들어 금융업종이면 금융업종끼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타 업종하고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성공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